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을 시민 중심으로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제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일반인으로 있을 때에 제가 일반인으로서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막상 제가 의회에 들어갔을 때 그 시민의 대변자의 중심에 있을 때의 그 역할의 느낌을 상당히 막중함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의정 활동에 열심히 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운영의 위원회는 화성시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자질이나 역량에 있어서 역량을 강화해서 그것들이 강화된 역량들이 시민을 위해서 충분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때 의원님들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는 좀 모순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지난 의원님들의 역량보다도 훨씬 더 지금 8대 의원님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그리고 열정들이 상당히 대단하시다는 평가를 지금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연구단체는 저희가 의회 운영위원장과 심의위원 구성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회 운영위원장과 그리고 각 위원회 부위원장님들께서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호선 위원장은 호선으로 그냥 의회 운영위원장이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 4월 22일 날 의회가 182회 임시회가 시작할 때 저희가 심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별 무리가 없으면 이제 제가 운영위원장이니까 그 연구단체 심의위원 위원장으로 제가 아마 호선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연구단체에 대한 내용을 한 건이 지금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배정수 의원님께서 모임을 지금 구성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4월 22일 날 첫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화성시의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그 의원님들의 열정을 그쪽에 녹아내기 위한 첫 모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도입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소득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잘 정착되어야겠다는 현안이 환경 분야에서는 화성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정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현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한 예산안을 총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좀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2019년 1회 추경 예산 예정인데 그 추경 예산에 기후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저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책안 예산으로 한 서너 건 정도가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들여다봐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될 수 있게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신경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열린 의회,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상을 위해서 빠르면 6월 말부터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안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원님들, 특히 8대 의원님들은 초선 의원님들의 구성률이 상당히 높은데
초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실시간 공개, 상임위 활동 공개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시민들의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이 펼쳐지고자 하는 21명 의원님들의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181회 임시에 제가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전 및 화성시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5세에 대한 나이는 이제 노인법, 상위법인 노인법에 의해서 저희가 노인법에 이제 70세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그래서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일단 65세로 제정이 된 건데요. 그렇게 제정한 이유는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운전자들이 이 교통사고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을 접하면서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교통사고가 늘어날 확률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 예, 노인분들이 운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거나 못 하시게끔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통비조로 이제 집행부에서는 지역화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노인분들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예. 얼마 정도를 지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본회의에서 일단 통과가 제가 됐다는데? 예, 금액을 제가 제정한 건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다는 법안, 기초법안까지 일단 제정을 해서 통과가 된 사항이고, 그 금액은 실효성에 따라서 아마 10만 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간에는 10만 원이 너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하시고 이래서 집행부에서 실행을 일단 1차적으로 해보고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면 20만 원까지도 생각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무엇보다도 현장 정치와 현실 정치의 괴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정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시민분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현실 정치는 그것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는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같이 이뤄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제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받을 때, 특히 동료 의원님들한테 인정받을 때가 가장 보람이 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제 어떤 그 리더십을 믿어주시고 잘 따라주시면 그것 또한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소통입니다. 소통이고 협력입니다. 제가 미래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미래에는 지식이라든지 학벌이 아니라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 이것이 미래인재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비례대표로서 경선을 통해서 이제 시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선을 할 때 유권자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약 내용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물론 여러 가지 목표치와 가치가 있겠지만 의료나 복지나 환경, 안전, 생명 존중 등에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이 시민들의 피부로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게끔 집행부를 견제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행정의 결과물은 시민들의 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의 인구가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철저히 대응하고 예측하셔서
시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 화성시 의회 의원님들 모두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실 건데요. 일단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을 시민의 중심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지만 시민분들이 느끼는 어떤 어려움 해소라든지 그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부족하리라 생각하지만 의회와 함께 화성시의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화성시의원이니까 첫째도 화성시, 둘째도 화성시, 셋째도 화성시입니다. 제가 물론 화성시에서 출생하진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묻힐 곳이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첫째도 화성시, 둘째도 화성시, 셋째도 화성시, 화성시를 좋아합니다. 눈을 뜨고 보면 바로 앞만 보이고 눈을 감고 보면 전부 다가 보인다라는 좌우명을 가장 마음 깊이 생각하고 뭔가 넓게 생각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모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의원이 되고자 합니다.